이직들과 펜코, 춘천지애들 지금 멘탈이 나갔습니다. 오늘 갤럽 조사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6% 급등, 국짐은 4% 급락하며 18%포인트 격차를 냈습니다. 해당 부분은 이렇게 표집이 정상적으로 잡히니까 진짜 민심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오늘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겁니다. 대선 지지율인데 후보가 확정된 이후 첫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과반을 돌파하며 51%, 김문순대는 29%, 개장수 8%로 나왔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지역별 지지도입니다. 수도권에서 모두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돌파한 가운데 핵심 지역인 PK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TK 빼고 이재명 후보가 전 지역을 지금 함락시킨 것인데 대단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이게 끝이 아니라 오늘 여론조사꽃도 엄청난 샘플로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지지율 조사를 발표했지만 리얼미터 역시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 비슷한 흐름의 민심을 발표했습니다. 즉 여론조사 공정과 같은 패급 여조가 아닌 이상 현재 모든 여조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관련해 요즘 개장수가 날뛰고 있죠. 10% 못 넘고 당 자체가 파산으로 가길 바라는데 그 인간에 대해서 최근 화제가 된 가장 완벽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남천동에서는 네. 그럼 왜 지지율 5% 후보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비슷한 거 아닙니까? 좋은 질문, 좋은 질문. 이제 문제의식의 차이인데요. 제가 사실 유튜브 활동을 하게 된 계기도 저하고 언론사의 문제의식이 좀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헬마우스 같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재밌다. 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2019년 시점에 이른바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브 채널들이 워낙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까지 이제 나와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던 시점이어서 이건 좀 위험하다. 그래서 언론사들이 직접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좀 제대로 다뤄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 이제 주요 매체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른바 이제 속된 말로 짜치다. 짜치다. 짜친 그 이슈를 자꾸 다뤄주면 오히려 저 사람들을 키워주는 셈이 된다라고 그때 언론사 보도국에서는 판단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6, 7년 뒤에 봤을 때는 저는 결과적으로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그때 제대로 단도리를 이렇게 단속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음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를 방치한 셈이 됐고 그 뒤에 그 사람들이 광장하고 결합을 하면서 광화문 광장과 결합을 하면서 영향력을 극단적으로 키우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걸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제가 직접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럼 메인 이슈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뉴스가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준석 의원이나 그 지지자들이 지금은 미미해 보여도 상당히 좀 뿌리를 넓게 뻗어나가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서 누군가는 그 사람들을 좀 계속 좀 조명을 비춰가지고 얘네가 뭐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미로 좀 계속 채택을 하는 거죠. 그 윤석열 씨가 그 후보 시절에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 있잖아. 네네. 그 공약이 뭘 의미하는 거, 뭘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뭘 없애겠다, 뭘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을 생각해 보면 하겠다는 게 없고 오로지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만으로 공약을 채운 어떤 후보를 뽑아줬잖아요. 그것이 되게 터무니없는데 그 사람이 1등이 됐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작다고 해서 이렇게 무언가에 대한 부정, 혐오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활동을 시작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면 아무도 개입 안 하고 그러면 그거를 The Irrational Ape 이 책의 제목이잖아요. 이 불합리한 비이성적인 원숭이들 중에는 이거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성부른 꽃떡잎을 찾아서 꼭꼭 밟아준다. 이게 이제 여성가족 폐지라는 짧은 단어의 조합 그걸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서 일으켰었던 이제 파급 효과들. 네. 이게 사실은 이 책이 주목하고 있는 문제의식하고도 연결돼요. 그렇죠. 이건 이제 그 반응은 이분이 강조하는 이 책에서 강조하는 합리성하고 가장 거리가 먼 방식으로 작동하는 기전이거든요. 그걸 던지면 이걸 이제 리처드 도킨스가 얘기했었던 인터넷 밈적인 반응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상관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해명이 필요 없어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어를 딱 던져서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준천지라고 부르는 fem코의 정치사회 갤러리의 이준석 지지자들은 자동 반응을 합니다. 마치 그 무릎을 망치로 치면 자동 반사하듯이. 오늘 땡땡땡 올리면 위산이 분비되는. 그렇죠. 파블로프의 개처럼. 이거는 이성이 개입할 여지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한국 정치나 뭐 이 책에서 규정하는 많은 음모 이론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작동을 해요. 이거를 이해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납득해가지고 반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을 향해서 누군가 종을 흔들면 따라가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하게 작동을 시키는 장치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퍼지는 인터넷 밈입니다. 되게 쉽거든요. 내가 거기에 이성을 부여해서 의심을 할 필요가 없는, 뭐 이 책에서 강조하는 합리적 회의주의가 없어도 되는 세계. 그게 인터넷 밈이죠. 뭘 누르면 나는 거기에 반응만 하면 되니까. 생각 안 해도 돼. 너무 좋은 거죠. 그냥 반응만 하면 돼. 여성가족부라는 단어가 나왔어. 저건 내가 좋아하는 거다. 혹은 반페미니즘 얘기가 나왔어.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다. 저거 따라가면 돼.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세계로 지금 가짜뉴스들이 끌고 가고 있다. 네, 공감합니다. 이준석에게 가장 좋은 부분은 국힘이 이렇게 윤석열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쉴드치다 망하는 거겠죠. 솔직히 김문수니까 저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지 만약 제대로 된 후보가 나왔다면 5% 지지율도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탈당 문제가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초만 해도 별 문제 없이 탈당을 할 것처럼 보이더니 기류가 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셈을 보면 김문수는 그나마 있는 윤석열 지지표마저 떨어져 나갈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당과 후보 캠프 쪽에는 강성 윤석열 지지층의 거친 반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친윤계는 물론이고 김문수 쪽도 대선 뒤 당권을 잡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당내 투표층이 필요한데 윤석열 지지층 및 아스팔트 지지층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대선 전체판을 생각하면 이들을 붙잡아 얻는 표보다 윤석열 탈당으로 인해 가벼운 몸으로 이탈 보수층을 다시 불러오는 게 산술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지만 이들은 당원이 아니고 당내 투표에는 강성 당원들에 비해 미치는 영향력이 낮습니다. 그러니 대선 이유를 생각하면 윤석열이 탈당을 하든 않든 최소한 나는 윤석열 탈당을 부르짖진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도 그 인간 성격을 보면 지금 엄프를 통해 윤석열은 탈당하기 싫다는 의사를 지금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앞으로 부부가 온갖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도 국민의힘이 점점 자기로부터 멀어지는데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친윤계부터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니 광장 아스팔트 세력을 꽉 붙잡아 이들이 당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친윤계를 통해 국민의힘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탈당을 하면 이 연결고리가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대선 막판까지 자중질환으로 완전히 폭망하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